굿모닝 여러분 안녕하세요. 눈곱 달고 책 읽는 엄마 조민경입니다. 예, 어제부터 카톡이 불통이 됐죠. 그래서 좀 불편한 하루였는데 오늘도 여전히 뭐 이모지 날린다든지 아니면 이미지 업로드하는 게 안 되고 있네요. 빨리 좀 원활하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카톡이 정말 저희 삶에 아주 깊이 들어와 있죠. 자, 오늘은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4부 8장 Make the fault seem easy to correct. 쉽게 고칠 수 있는 실수로 보이게 만들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번 같이 볼까요? 자, 데일 카네기가 아는 지인 중에 40살 된 그 노총각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이제 약혼을 하게 됐는데 약혼자가 댄스 교습을 받아보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또 무슨 댄스야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왜냐하면 20년 전에 처음 댄스 교습을 받았을 때 그때 선생님이 어쩌면 그렇게 춤을 못 추냐고, 그리고 뭐 배울 때마다 기억이 안 나서 또 다시 배워야 되고 그럴 때마다 또 뭐 다 틀렸다라고 또 선생님한테 지적을 받고 하니까 배우고 싶은 생각이 딱 떨어졌나 봐요. 그래서 댄스 교습을 그때 중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약혼자가 같이 하자고 하니까 또 두 번째 댄스 교습을 받게 되었는데 그때 선생님은 완전 다르게 대해줬어요. 그 선생님이 말한 거는 당신이 움직임은 좀 약간 구식이긴 한데 그래도 펀더멘탈 기초는 아주 좋네요. 기초 스텝들은 다 좋으니까 몇 스텝만 더 배우면은 아주 춤을 잘 추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대요. 이렇게 잘한 거는 막 칭찬을 해주면서 잘 못하는 거는 최소화하고 별거 아니다 라고 말해주는 게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은 당신은 참 리듬감이 좀 좋네요. 그리고 천부적인 춤꾼인 것 같아요. 라면서 칭찬을 막 해줬다고 해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는 자기는 사류 댄서 수준일 거다라고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자꾸 이렇게 칭찬을 해주니까 마음 한켠에서는 선생님 하는 말이 진짜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격려와 칭찬을 들으니까 희망이 생기고 또 개선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라든지 배우자 그리고 직원들한테 만약에 나쁜 점만 지적을 하고 너는 재능도 없어, 당신은 잘하는 게 하나도 없네요 하고 말을 하고 또 당신 또 이번에 잘못했어요 라고 계속 부정적으로만 대한다면 자신이 뭔가 잘못했다라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을 하고 더 나아지려는 그런 의지가 안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반대 기법, 즉 격려를 해주고 지금 이거 한 실수는 굉장히 작은 거다, 쉽게 고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고칠 수 있다고 믿는다 하는 그런 격려를 자꾸 해주면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좋아질지, 어떻게 하면 더 개선될 수 있을까 하고 스스로 막 노력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데일 카네기가 어느 날 그 로엘 토마스 부부의 집에서 주말을 같이 보내게 됐어요. 이 로엘 토마스 씨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전문가인데 이분이 바로 이렇게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하는 방법을 자신한테 썼다고 합니다. 주말을 같이 보내게 됐을 때 이 토마스 부부가 브리지 게임을 하자고 한 거예요. 그런데 데일 카네기가 저는 브리지 게임 평생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는지 방법도 모르고 잘 못합니다. 그랬더니 토마스 씨가 걱정하지 말라고, 당신은 이미 기억에 대한 책을 엄청 많이 썼다. 이 브리지는 기억력과 판단만 잘하면 잘할 수 있는 게임이다. 그러니까 충분히 쉽게 배울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데일 카네기가 그 얘기를 듣고 좀 그럼 해볼 수 있겠네 라는 마음이 생겨서 브리지 게임을 평생 처음으로 한번 해봤다고 합니다. 엘리 커버슨 씨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브리지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 정말 수백만 부가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국가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판매가 된 책인데, 그때 이 사람이 자기는 어떤 여성이 자기에게 격려가 되는 말을 해주지 않았다면 이 직업으로 바꿔서 성공을 할 수 없었을 거다라고 말을 했어요. 사람이 1922년에 미국에 처음 이민을 왔을 때 그 사람은
철학과 사회학을 가르치고 싶었대요. 그런데 제대로 잘 안 풀렸나 봐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석탄을 팔려고 하고 실패를 하니까 또 커피를 팔려고 그랬대요. 근데 커피를 팔다 보니까 또 실패를 한 거예요. 실패를 거듭거듭해서 좌절하고 있는 가운데 커버슨 씨가 브리지를 게임을 계속 해왔던 거예요. 그 게임 자체는 잘 못했대요. 그리고 고집도 되게 셌대요.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하고 또 게임이 끝나자마자 도대체 자기가 왜 잘 못했는지 그런 거를 철저하게 분석을 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컬버슨 씨하고 브리지 게임 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예쁜 브리지 선생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랑에 빠졌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결혼까지 하게 됐는데 아내가 컬버슨 씨를 잘 지켜보니까 남편이 게임은 잘 못하는데 굉장히 신중하게 그 분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석하는 방식을 보니까 혹시 이 사람 천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한테 막 격려를 한 거죠. 당신은 정말 브리지에서 성공을 할 수가 있다 하면서 격려를 막 하게 됐고 그래서 그 격려에 힘입어서 용기가 생기고 희망이 생겨서 이 컬버슨 씨가 브리지를 더 공부를 하고 더 개선을 해서 결국에는 아주 훌륭한 전문가가 되고 베스트셀러가 되는 책까지 많이 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렇게 조금만 격려를 해준다 하더라도 기적이 생겨날 수 있는 거죠. 클래런스 M. 존스 씨는 데일 카네기의 기관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강사였는데요. 그 사람이 이 기법을 통해서 자기의 아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15살 데이빗이 아버지가 살고 있는 신시나티에 와서 같이 살게 되었는데 이 아들은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었어요. 12년 전 어렸을 때 교통사고를 당해서 거의 머리가 많이 깨졌다고 합니다. 그때 앞 이마에 큰 흉터가 남아서 반 친구들이 프랑켄슈타인이라고 놀리고 그 상처 사이로 넌 뇌가 좀 빠져나가지 않았냐라는 그런 놀림도 당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마에 난 큰 흉터를 보고 교장이 얘는 뇌에 손상을 입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2학년을 이렇게 꿀게 했대요. 그래서 7학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곱셈도 제대로 못했다는 겁니다. 곱셈도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곱셈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잘하는 게 한 가지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라디오라든지 다른 전자기기를 굉장히 잘 다뤘는데 그때 그 전자기기 이렇게 정비공이 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아빠가 네가 그런 전자기기 정비공이 되려면 수학도 되게 잘해야 된다고 말을 하면서 그러면 우리 아빠랑 같이 수학 공부도 하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드에 더하기, 뺄셈, 곱하기, 나누기 수학 문제를 적어 놓고 답은 또 다른 카드에다 놓고 아들이 이제 틀릴 때마다 그 답을 보여주곤 했대요. 그래서 그것도 스탑워치를 사용해서 시간을 재면서 이제 수학 문제를 풀기를 시작했는데 처음에 이 문제를 다 푸는데 한 52분 걸렸나 봐요. 그런데 목표를 한 8분으로 줄이겠다라는 목표를 가졌는데 거의 뭐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죠, 처음에는. 근데 처음에 52분 걸렸던 것이 매일매일 이제 하니까 나중에는 48분, 45분, 44분, 41분 하더니 결국 한 달 만에 8분 이내로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번 이렇게 정답을 맞추고 개선이 있을 때마다 아내까지 불러서 아들을 막 포옹해주고 잘한다 잘한다 격려해주고 같이 춤도 추고 되게 막 신나게 그 개선된 부분을 막 축하해주고 그랬답니다. 그렇게 되니까 아들이 완전히 점점 더 실력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전에는 한 번도 받아오지 못한 수학시험 B를 받았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B를 받아왔대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수학뿐만이 아니라 읽기, 독해력도 많이 개선이 되고 그리고 본인이 원래 그 천부적으로 타고난 재능인 그리기도 다시 또 열심히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학교 과학 선생님이 데이빗한테 어떤 그 과학 모델을 만들어 보지 않겠니라고 제안을 했대요. 그래서 데이빗이 모델링과 도면 그리기를 잘 해서 그 레버리지의 효과를 보여주는 어떤 아주 복잡한
그런 모델을 적용한 타워를 만들었대요. 여기에는 단순히 모델링과 드로잉만 필요한 게 아니라 아주 복잡한 응용 수학 실력도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아주 훌륭하게 잘 만들어내서 학교에서 1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대표로 신시내티 도시에서 주최한 그런 컴퍼티션까지 출전해서 거기서도 3등이나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그런 결과를 데이빗은 이렇게 배우면 나도 성취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 우수한 학생상을 받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는 이제 내셔널 전국 우수학생 협회에도 졸업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이건 대단한 그런 변화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에게 격려를 해주고 칭찬을 해주고 네가 한 실수는 네가 충분히 바꿀 수 있다, 고칠 수 있다라고 믿어주면서, 그리고 조금만 하면 이건 쉽게 바뀔 수 있겠다라고 그 실수가 작은 거다라고 이렇게 믿게 해주는 그 방법이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기적과 놀라움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방법을 잘 터득을 한다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기적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우리 모두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늘도 진짜 연습을 해서 하루하루 그 기적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노력을 해봅시다. 저는 진짜 데일 카네기 책을 이제 한 챕터 한 챕터 철저하게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그런 대인관계 서세수를 배우는데, 정말 이런 걸 배워서 주변 사람들을 더욱더 높이 치켜 세워주고 더 나은 삶을 이룰 수 있게,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더 밝은 미래를 볼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면 저희는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목표로 하고 오늘도 배운 거를 가까운 사람들한테 한번 써보도록 하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좋은 시간 보내시고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